지금 여러분 굉장한 불황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7시에 땡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군요 이게. 그렇죠. 저희 생방송은 아니고 이제 생녹방이니까 녹음하는 걸 생 라이브로 지켜본다 정도로. 그러네. 예. 근데 뒤에는 좀 어려운 공식이 있네요. 조금 뭐. 이건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산수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산수. 아파트 전월세 가격 추이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은 구스튜디오에서 왜냐면 어제 한 대가 조명이랑 뭐 이런 게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과 또 프로듀스 1077 아이돌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서 하고 계속 장비를 완전히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 배성재 씨는 네. 프리 선언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2년 됐어요. 2년.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잘 저는 모르는데 그래도 보통은 프리를 선언하면은 예. 해당 방송국은 또 당분간 못 나오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예외.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근데 또 워낙 SBS에서 이 프리를 선언을 해도 예.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건 아니고 또 그건 아닌가? 서로 또 좋아서 뭐 그런 또, 예. 좋은 관계로 재설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모든 법칙 예외가 있고 또. 그렇죠. 예외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축구 중계를 하실 때 예.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드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은 예. 축구를 제가 사실 배성재 씨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특별한 감정은 없었는데 그건 안 우리 좋아한다는 아들이 아니 안 좋아한다는 아니, 거죠. 그게- 보통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뭐 어떻다. 그냥 제가 이제 워낙 말을 위트 있고 재치 있게 잘하시니까 와 재밌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특히 이제 그 게임도 하시나요 혹시? 제가 방에는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뭔가 게임은 하기는 하죠. 근데 축구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고 주로 이제 그 맨유의 아주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99년생이니까 99년생이면은 24살 그래도 정도였나? 박지성을 받겠네요. 박지성 그 저기 국내에 와서 뭐 했던 그 포그바랑 같이 어떤 행사에 같이 가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 그럼 그 행사 제가 사회봤을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 거기 막 사인도 받고 예. 그 포그바랑 같이 했던 행사. 그리고 예. 그 행사. 뭐 축구를 굉장히 정말 좋아하죠. 야. 역시 또.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 축구 중계하실 때의 그 여러 가지 그 위트 있는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네네. 그냥 제가 감탄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까 99년생인가?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 약간 추측형 아드님 나이를 왜 인사치로 약간 아니 아드님 나이를 99년생인가가 아니라 네. 그건 99년생인데 가면서 봐 나이가 요즘 만으로 한다 어쩐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두 개가 섞였군요. 네. 이거지 99년생이니까 뭐 지금 22살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그렇지.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3일 토요일에 나갈 방송. 마침 또 이번 주 새치어에 나오셔가지고 또 크게 뭐 부자 MBTI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엊그제. 타이밍이 딱 맞네요. 우리 사실은 방송에서 새치어 때 그 소개한 거는 그냥 약간 살짝 소개한 거고 네. 그거에 대한 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자세하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오늘 기회가 되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새치어가 이번에 시청률이 또 갑자기 처음으로 2%를 넘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김경필 선생님 덕분이 아닌가. 저희 오프닝부터 하다고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2, 1 숙보 배성재 불이하길 잘했다. 김경필이 꼽은 부자 될 확률 1위 소비 MBTI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브의 I am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성재, 프리하길 잘했다. 김경필이 꼽은 부자될 확률 1위 소비 MBTI였습니다. 마침 제 기사가 떠서 헤드라인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새치혀에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나와서 부자가 될 MBTI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게 부자가 될 확률 1위 MBTI 극히 드뭅니다. 전 세계 지구상에 거의 몇 명 없는 GRFQ에 제가 뽑혔습니다. 이건 정말 프리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잡은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짠돌이도 아니고 규칙적이고 엥겔 지수 따지고 집콕하는 유형 이게 이제 GRFQ 유형인데 부자가 될 넘버원 유형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제 집이 없는데 언제 부자가 될지. 예, 자 부자가 되면 베텐 생록 부스에 제가 또 조명도 바꾸고 데스크탑 설치도 하고 4K 카메라도 제 돈으로 하고 그러고 싶네요. 라고 대본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베텐을 독박 리노베이션하는 분위기네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신과 함께 코너.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 유행인데 그래서 돈을 아끼고 불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내 탑급인 신을 모셨습니다. 돈 관리의 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를 모셨으니까 돈 아끼고 부자 되고 싶은 분들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접속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에서 생록 시간에 같이 생중계되니까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그래서 달콤함을 가져야. 자, 배성재 탱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나한테는 없네. 다음부터 예. 그 앞에라서 잘린 거죠? 예. 인사하면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예. 나온 거. 뒤로 가면 이거대로 할 텐데. 뭐. 예. 선생님 조금만 옆으로 오셔가지고 네, 좀 더 좀 더 화면 안쪽으로. 예. 너무 이렇게 다가가면은 예. 머리가 커요. 누나가 너무 이게 광각이라서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마이크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실 때 멘트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렇게 그냥 네,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면 비장하게 읽어주시거나 비장하게. 뭐 이제 고개 원래 그 선생님 톤으로 고개 드세요. 뭐 이렇게. 예, 그렇죠. 배성재 씨. 할게요. 네, 에코가 좀 나오나? 네. 친구가 없어서 어울리며 술 먹고 밥 먹고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왜 돈이 없나 싶죠. 여자친구가 없어서 데이트 비용도 이벤트 비용도 안 나가는데 왜 통장인가 싶죠. 방구석에서 외출도 안 하고 효날두라 부모님께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새 나가나 싶죠.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돈 관리의 신을 모시고 쓴소리 듣고 정신 차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베텐 특별 기획 돈 관리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 게임비 현질로 자동차 하나 값 날렸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돈 없는 자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알뜰하게 돈 쓰는 짠테크 비법을 전수하며 저소득,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분입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투자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저축과 절약을 강조하며 조금씩 재산을 불려온 돈 관리의 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심리적 방송 베텐에 네. 제가 그렇잖아요. 계속 모실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메인 작가랑 이미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영수증 때부터. 예. 같이,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미 확정이다. 이것은 운명이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네.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사실은 연락은 왔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 같은 SBS 파워 FM에서 예. 그 있어 아침에 하는 프로 있거든요. 아, 그 거기서 목돈 연구소. 예. 예. 아니 목돈 연구소 아, 김영철의 파워 FM. 네, 거기서 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예. 제가 먼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거기는 근데 뭐 그냥 가볍게 했고 아.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쪽 분들이 아마 돈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도 은근히 갓부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않는 분들이고 돈을 쓰지 않는 분들이라서 맞아요. 또 이렇게 인싸 분들보다는 집에서 이제 거의 돈을 아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주로 그 FQ. FQ.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경필 선생님이 맞아요. 군침을 흘릴 만한 부자 인재들이 여기 많이 있다. 예비 부자들. 예비 부자들. 네. 예. 자, 어쨌든 제가 출연하는 그 MBC의 새치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뵀던 사이고 그 아이돌만큼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 김경필 선생님이 등장하면은 어마어마한 환대가 쏟아지고 지금 이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전 지구적 테마고 이 땡튜브를 통해서 이 선생님의 강연을 몇 년 동안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와, 장난이에요. 저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이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있냐고 전현무 씨가 그랬는데 예. 진짜 없거든요. 어.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분들 약간 이제 그 조련된 분들이긴 해요. 그렇죠. 예, 소리 좀 연출이 질러라. 아닌가, 예, 소리 좀 연출인가? 질러야 돼. 예. 모두에게 소리를 질러주는 분들이긴 한데. 전문 방청객 예.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전문은 아니고 전문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학생들이 김경필 선생님 그걸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2030 MZ 세대들이 가장 관심 갖는 테마가 돈이잖아요. 맞아요. 예. 엄청난 환대를 받고 저희 라디오 방송이 베텐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아셨어요? 네, 어. 일단 사실은 그 우리가 십진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뭔가 꽉 찬 느낌을 주거든요. 아.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다 오. 생각이 들어요. 베텐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네. 어감상으로도 뭔가 포텐이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베텐의 라임이 맞는 걸 7년 만에 처음 알았네요. 베텐과 포텐. 예. 아직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신기하네. 자, 사실 저희 또 베텐 작가 2명 모두 김병필 쌤 예능을 맞아요. 이름을 알린 예능 국민 영수증 작가들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막내 작가도 우리 막내 작가님도 예. 그렇지만 감자 작가님, 예. 감자 작가예요? 우리 별명이 감자였어요 거기서 또? 또 감자 작가님이라고 또 많이. 왜 감자였어요? 예, 아닌가? 왜 감자였어요? 난 당연히 여기도 알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다 사실은 아니 뭐 그렇게 그냥 그 예명이죠 예명. 예, 별명 이렇게 불렸는데 그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고 봐야지. 그 영수증이에요? 예. 어?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때 그 고민 사연을 내가 이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영수증에 나오게 됐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좀 입문시킨 그럼요. 작가라고 봐도 되나요? 네. 오, 조감자. 본인의 그 고민을 예. 이제 직접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어. 이제 얘기하다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발탁이 됐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겠죠. 보통 그 방송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침착맨이 이 가장 저점일 때 예, 풀 매수해가지고 예, 지금 200만. 물론 지분은 없어요. 그냥 방송에서 네. 우리가 먼저 건드렸어. 네. 예. 또 언급하지 말까요? 피프티. 예, 이제 언급하면 죄송해요. 예, 방송 첫 데뷔가 또 베텐이었고. 근데 왜 감자예요? 감자칩.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감자 과자를 많이 사서. 감자 과자를 많이 사서. 막내 작가는 언제 같이 했죠? 영수증 때? 국민 그때는 무슨 작가였어요, 그러면? 별명이 없었다. 슬프네요. 이름 없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새치어에 나오시면서 더 유명해지셨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보시고 그죠? 예, 뭐 요즘 정말 들뜬 기분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알아보는 분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요즘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사실 네네.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알아봐서 약간 좀 뜨려면 확실하게 떠야 되는데 좀 들뜬 것 같은 느낌. 좀 약간 들떴지 않나. 그래서 들뜬 기분으로. 약간 저희 방송 전에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그 SBS 앞에 커피숍에 앉아서 누구나 안 알아보다 그렇죠. 앉아 계셨다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마스크 벗고 이렇게 좀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보더라고. 제일 처음 알아본 게 저희 메인 작가였대요. 맞아요. 왜 여기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주문도 안 하고. 아니 예. 근데 사실 잠깐 앉아 있을 거라 뭐 그걸 꼭 주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앉아 있었는데 예, 와서 예. 막 너무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아니, 나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 그리고 예, 이제 예. 사실은 거기 그 커피숍 그 별다방에 그 크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쳐다보면 좀 그래서 등 돌리고 있었거든. 음. 어차피 좀 이따 올라가야 되잖아 SBS 예, 예. 11층에.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 있었던 거죠. 예. 거기서 워낙 소비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마에 영수증 붙이고 다니시면 어떠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 뭐 옛날에 그 뭐야 저것처럼 이렇게 그 부적 붙이고 다니는 거 예, 뭐였죠 옛날에? 강시. 강시처럼. 예. 그것도 새로운 컨셉이네. 예. 이미 그 부분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네. 이미 머니 트레이너로서 뭐 땡튜브계에서 황제급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 헤드님 잘못된 금융 상담만 받다가 진짜 금융 상담 받으려니까 어색하네요. 아, 그 금융 상담이라는 게 파이낸스라는 게 참 좋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파이낸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뭔가 사기 같은 느낌 그런 게 그쪽에서 뭐 약간 사채나 이런 쪽에서 먼저 그런 걸 써가지고 아니 파이낸스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거를 그쪽에서 먼저 예. 써가지고 이 용어가 약간 그쪽 계열을 하시는 고정 게스트가 저 있어요 또. 예, 저 월요일 게스트가 진짜 잘못된 금융 상담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예, 진짜 오늘은 그렇죠. 금융 뭐 돈 관리의 신이시고. 예. 근데 이렇게 유명해지면 가족분들이 혹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아빠 뭐 유명해서 좋다 아니면 어. 좀 불편하다. 그게 뭐 그 정도까지 솔직히 유명하지는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송은이 씨가 얼마 전에 50회 생신 때 생일날 자신한테 그 알사 명품 시계를 샀거든요. 셀프로. 예. 나한테 50회 생일이니까 선물한다. 어. 근데 그 유튜브를 우리 와이프가 딱 보더니 이제 저희 와이프가 송은이 씨랑 동갑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나도 저거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도 셀프로 해라. 본인도. 아, 이렇게. 당신 돈으로 해라. 네. 근데 이제 좀 미안하잖아 50회. 그래서 이제 예. 백화점을 갔어요. 그래서 예. 뭐 반지 같은 거라도 뭐 하나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일단 나는 사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구경은 하러 간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보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나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요? 어머, 이거 사러 어차피 오셨어요. 살 마음도 없었지만. 네네. 그래서 그냥 둘 다 얼음이 돼가지고 예 잘 봤습니다. 그러니 왔지. 아. 예, 전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사셨다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반지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한번 뭐 이런 게 뭔가 하고 보러 갔는데 거기서 나를 아는 척을 하는 바람에 예. 제가 살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알 사시계는 결과적으로 안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사시계가 도대체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사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선물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채팅창에 절해야 부자 되는구나. 절야 부자 되는구나. 절해야. 절약의 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본적으로 절약과 저축 부자로 죽는 방법이라는데요. 부자로 죽는 다 싸들고 가실 거예요? 부자로 죽어야 또 자식들이 잘 살지 않겠습니까? 짠테크.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국민 영수증 배텐 작가 2명 모두 그 작가 출신이고 김경필 쌤도 거기서 이제 또 스타로 또 떠오르셨고 점잖은 문성이 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문성이 형이 누군가? 박문성 해설위원인데 박문성. 예, 돈을 많이 버는데 쓰질 않아요. 아. 예, 그런 또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저희 배텐이랑 박문성 씨가 아들이 있죠? 딸이 셋인데 예, 아들 없어요? 아들 없어요. 예. 나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롯데월드에서 한번 만났는데 뭐 조그만 남자아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혹시 집이 하나가 아닌가? 이상한 거 폭로하고 계시네요. 네, 아유, 하여튼 이거 요거는 좀 아닙니다. 충격 실화. 예, 이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제대로 이상하네, 이거. 주리를 틀면서 큰 약점 잡았기 때문에 혹시 본의 아니게 이게 혹시 또. 달수야라고 부르진 않았나요? 혹시 그 달수야? 아하. 달수야는 제가 압니다. 가끔 보기 때문에. 달수네 보시는군요. 이 검증을 한번 해보라. 이 함정을 파놓고. 예. 자, 그러면 요즘 핫하게 떠오른 돈 관리의 신, 돈줄남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프로필과 근황을 정리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김경필, 요즘 방송에서 얼굴을 비치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금융 전문가 돈줄남.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공학, 재무학 석사 거쳐 S대기업 공채로 10년간 월급쟁이로 살다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재테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번듯한 직장을 때려치고 2002년 금융 컨설턴트에 도전.
흑수저 출신이지만 엄청난 자기관리와 저축 그리고 꾸준한 소액 투자로 만 40세 전에 강남에 내 집 마련 성공.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으며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법칙, 맞벌이 부자들, 오늘은 짜테크, 내일은 플렉스 등 재테크 관련 책을 써서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국민 영수증, 세치어, 꿀가당, 황금 나침반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머니 트레이너, 결제 삼심제도, 돈을 못 모으는 오적, 카페인 금지, 돈 잘 버는 MBTI, 내 집 마련을 위한 6개의 스톤 등 뼈 때리는 일침과 어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김경필의 돈줄남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 땡튜브에 출연하며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힘드시겠어. 자,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이 책을 제가 지금 선물 받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래도 경제 관련 책을 조금 사는 편이었는데 네네네. 이건 없었는데 제가 또 선물 받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책이 근데 마치 그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교과서. 네. 막 공식과 그래프가 있고 네. 아파트 전월세 가격 추이. 음. 예, 아파트 가격이 궁금하면 통화량을 보라.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예, 다 이제 예측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산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빼고 싶어 했는데 저기 출판사에서는 예, 예, 조금 그 수학은 아니니까 예. 예, 조금 보시면은 아마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 겁니다. 예. 아는 맛이 더 맛있다. 안전자산이 각광받는 이유. 이 제목들이 다 굉장히 군침 도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재테크 상식 6가지. 이거 뭐지? 뒤부터 읽어야겠는데요? 뒷부분이 조금 더 오히려 눈이 가는데?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네. 자, 평소에 꾸준히 나오는 월급이 재테크를 위한 최고의 조건이다라고 강조하셨었는데 또 김경필 쌤은 그 좋다는 S대 기업을 때려치셨잖아요. 월급도 세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이제 그 월급쟁이 생활을 그만두고 나와서 예. 프리로 뭔가 자기 일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저도 회사 그만두고 뭐 좀 나가서 좀 하고 싶은 일 좀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지 마라. 딱 붙어 있어라. 오. 이런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뭐 여기 멋있게 좋은 회사를 말이야 때려치고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때려친 날로부터 하루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좀 그래도 약간 살만하니까 얘기하는 예. 건데 한 10년 정도를 누군가가 나가서 일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저는 그냥 괜찮지 당연히 나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야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단 하루도 후회 안 한 날이 없다 예. 할 정도로 정말 사실은 그만두시고 힘들었죠.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조금 한 11년 정도 하고 지금 나와서 거의 한 14년, 15년, 13, 14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보다 나와서 이제 나온 시간이 더 길기는 한데 그동안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그만둘 때만 해도 이 업계에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 억대 연봉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2000년대 거의 초반이 2001년, 2002년 뭐 그때만 해도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억대 연봉을 만들겠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좀 지나니까 저희 동기들이 몇 년 안 돼서 다 억대 연봉 되더라고요. 거기 남았던 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뭐지 내가 이런 생각 나는 억대 연봉 택도 없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억대로 가만히 받는 있었으면 건데.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절대 나오지 마라 딱 붙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진짜 나올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부추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진짜 힘들었다는 것만은 정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럼 힘들었어요. 후회를 안 하게 된 시점이 한 몇 년 전부터신가요? 후회를 안 하게 된 시점은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년 정도 된 거예요. 5년 정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5년 정도. 네. 혹시 국민영수증 하면서부터신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죠. 조금 더 빨리. 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상승 곡선 타시면서 방송과 이제 뭐 땡큐브와 이제 막 완전히 그렇죠. 이제 고점 최근에 찍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강의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강의가 상당히 많은 원래 이제 네네. 전문 분야로 민간 기업에 강의를 많이 경제 교육도 가고 그랬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 힘들었었죠. 근데 예. 최근에는 뭐 강의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아. 거기다가
뭐 오만 하여튼 금융회사의 사보에서 칼럼을 써달라는 게 많아요. 칼럼을 연재하는 은행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야. 그 다음에 뭐 방송, 예. 그 다음 너무 많이 부르니까 어. 사실은 와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인들을 만나면은 직장인들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힘들다 그러고. 예. 아, 우울하다, 힘들다. 음. 그 왜 힘드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일에 몰입을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남의 일 하듯이. 맞아. 왜냐면 어차피 남의 일 맞잖아요. 네네. 직장 일이라는 게. 근데 이제 내가 일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난 되게 피곤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어차피 내 일이잖아. 네네.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서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돈을 많이 버나 보다 하는데 돈을 솔직히 많이 버는 건 아니죠.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돈 버는 일이구나. 어쨌든 내가 내 일을 하면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뭔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지치질 않아요. 근데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자꾸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지.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돈 버는 일은 뭐냐? 저축을 해라 이거지. 쓰지 말고. 쓰지 말고. 왜냐면 그게 늘어나는 거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이 세상에 없다. 아하. 이거 중독되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거. 예. 저처럼 스벅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너무 재밌어. 예. 내가 오늘 뭔가의 소비를 안 하면 그게 100% 수익이 된다는 느낌? 예. 진짜 반값 할인? 예, 안 사면 100% 할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안 사고 내일도 안 사고 그게 계속 수익이 생기는 느낌이야. 내 돈이 계속 늘어나는 느낌. 이것만큼 재밌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죠. 그러니까요. 네. 예. 저 강연이 하니까 호흡을 좀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좀 1시간짜리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지상파 방송이라는 걸 혹시 까먹으신 것 같은데 그 제품 이름이 나오면 그렇죠. 한 글자 정도는 땡을 해주시는 게 또 센스일 수 있습니다. 줄임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줄임말이 되면은 그죠. 다 되죠. 예. 다 되죠. 예. 내수시장 박살나겠어요라고. 내수 폭망 지금 한국 경제 근데 제가 위기를 몰고 오는 발언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예. 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 경제를 왜 본인이 살리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라는요 절대 안 망합니다. 나라는 끝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라는요 안 망해요. 여러분 경제를 먼저 챙기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는 어차피 나라가 알아서 한다. 나라는요 끝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회사예요.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년 정도 후회하시다가 이제 최근 5년 정도가 굉장히 좀 밝아지셨다. 그렇죠. 예. 그럼 남아있던 동기들이 재테크이신 아니냐고 그분들 다시 불러달라고 하시면 있고. 그래요? 최근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상당히 좀 시무룩해. 나이대가 이제 커브가 올 때가 됐군요. 네, 굉장히 요즘. 예. 그렇군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진짜 이거에 공감을 하셨겠네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간에 강의해달라고. 진짜 이 얘기는 그때 들어도 졸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 있고. 예. 강연료나 이제 칼럼료는 어마어마하시겠네요, 지금.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겠네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그냥 많이 하는 거.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탄생시킨 다양한 어록이 있죠. 결제 삼심제, 돈을 못 모으는 오적, 카페인 금지, 돈 잘 버는 MBTI, 내 집 마련을 위한 6개 스톤. 이게 결제 삼심제가 뭔지? 근데 결제 삼심제도라는 게 이제 현대인들이 사실 돈을 어디다 쓰냐면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무 싸다는 이유로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너무 불필요한 걸 많이 사니까 스스로에게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3가지만 심사를 해보고 결제하자. 3번. 네, 3번. 우리가 보통 사법제도에 보면은 삼심제도가 있잖아요. 1심, 그쵸, 2심, 그쵸. 3심. 그것처럼 한 3가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3분밖에 안 걸려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지. 진짜 필요하냐. 이제 진짜 필요한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있어서 좋은 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2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2심으로 넘어가요. 2심은 예산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라. 예산이 내가 지금 있는데 쓰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땡겨 쓰는 땡겨 거냐. 쓰는 거냐.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무죄가 난 거니까 그럼 마지막 3심까지 가는 거죠. 이제는 결제까지 매우 가까워진 거죠. 근데 마지막 3심은 이거죠.
과연 대체제는 없는가? 대체제. 요걸 물어봤는데도 없다. 그러면 사셔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영수증입니다. 그런가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사십시오. 필요를 따지고 예산을 따지고 대체제를 찾아본 다음에 이거 통과하면 사면 이거는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허. 제가 이제 주로 소비하는 게 그 게임 아이템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 필요하죠. 예? 게임 아이템 필요하다. 예. 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랑 놀아주는 예, 친구니까. 그리고 예산. 게임 아이템 정도는 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체제 없죠. 없죠. 예. 삼심제. 간단 거의 30초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러네. 그렇죠. 게임 아이템 사는 거는 합리적인 소비 맞습니까? 그게 뭐 제가 사실 게임의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은 게임의 첫 번째 일심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채팅창에 유죄 땅땅땅이라고 한심하신 눈을 처음 봤다고. 예, 정말 한심해하는 무기징역이라고. 예, 그러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 필요한 거냐가 있으면 좋은 거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네네. 그 아이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없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럼 없으면 잠이 안 오는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이 방송 패턴이 이제 밤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 가까이 되는데 그러네. 이게 열이 받아 있거든요, 사람이. 방송이라는 건 열기, 또 겪어보셨으니까 많이 아실 텐데 네. 그 열기를 쿨다운을 시켜야 사람이 힐링 단계에서 이제 수면 단계 그리고 렘 수면까지 가야 다음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쿨다운이 안 되고 열받은 상태로 있으면 폭식을 하고 또 뭔가 자기를 위해서 불태우고 번아웃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이 꼬꾸라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게임이 나를 조금 쿨다운 시켜준다. 앉아서 디스듬히 앉아서 하는. 예, 야식 대신 게임을 한다. 물론 가끔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너무 한심하게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옆모습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딴 소리를 어떻게 내가 듣고 있지라는 표현을. 예.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러면 돈을 못 모으는 오적은 뭡니까? 돈을 못 모으는 오적은 예. 그 세치어 때 제가 했던 건데.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메모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 마통. 예. 마통이 있으면 저축 의지가 떨어지거든요. 마통이 있는데 내가 무슨 저축을 해? 뭐 이렇게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예. 두 번째는 할인의 유혹.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싸면 무조건 사는 습관. 근데 이 할인이라는 게 내가 주로 사는 것들인데도 묶음 뭐 이런 것들 대량으로 사는 것도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썩는 거는 뭐 대량으로 사면 좀 싸지 않겠냐. 네네. 뭐 음식도 아닌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결제 삼심 제도를 해서 정말 통과가 되고 정말 어차피 사야 되는 좋은 영수증 이런 네네. 것 같은 경우는 할인이 있다 그러면 뭐 땡큐죠. 뭐 반값 할인 더 땡큐고. 근데 문제는 그냥 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서 나중에 언박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싸게는 샀는데 그렇게 별로 필요하진 않네. 이런 것들. 바로 채소 마켓에 막 내다 팔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또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게임 아이템을 한 모든 달에 걸 한 번. 게임으로 그냥. 아니, 왜냐면 제가 유일한 소비라는 게 게임 아이템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값에 살 수 있는 그 1월 매달 1일에 네. 리뉴얼이 됩니다. 네. 예, 일정 금액을. 네네. 그거는 하는 게 맞지. 근데 어차피 내가 그거 아니라도 써버릴 수밖에 없다. 어딘간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한심하게 보실 줄이야? 세 번째는 뭐죠? 돈 못 모으는 오적. 네, 돈 못 모으는 거. 와통, 할인, 그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요? 네, 신용카드. 근데 신용카드 없어야 돼요?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카드를 저격을 하는 건 아니고 신용카드는 있어야 되는데 네. 신용카드 믿고 너무 예산을 초과하면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돈이라는 게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고 모으고 쓰고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벌고 모으고 쓰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면 쓰고 벌고 갚고 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쓰고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조심해라. 근데 이게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 쓰고 막 이랬는지가 물론 누적으로 문자로 올 때는 있지만 막 긁을 때는 머릿속으로 이 칼로리 계산처럼 잘 안 되고 막 눈 돌아가서 긁은 다음에 맞아요.
결제할 때 오우 내가 이번 달엔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걸 중간 관리를 하거나 뭐 그런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그 모바일에 가계부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 예산을 입력해 놓으면 문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외식비에서 얼마 남았다, 쇼핑비에서 얼마 남았다 이렇게 또 알려주는 앱들도 있어요. 항목별로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래서 지금 뭐 열다방 예산 15만 원이신데 뭐 얼마 남았습니다. 한잔 먹을까? 뭐 예산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뭔가 신용카드를 쓰려면 나한테 좀 엄격하게 어떤 예산과 그런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쓰다 보면 예, 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가계부 앱.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이제 잘못된 금융상품의 가입. 잘못된 금융상품이요.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보험료나 예. 너무 과도한 연금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세제 혜택 때문에 뭐 꼭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 가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 모으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사실은 오적입니다. 이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저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물론 저축이죠. 그렇긴 한데 개인연금은 목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20년, 30년 후에 받게 될 돈 사실은 네네. 굉장히 불확실한 거거든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에 20년, 30년 후에 받게 될 돈을 너무 과다하게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막 몰아넣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개인연금. 너무 과도한 개인연금. 개인연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뭐 요즘 뭐 최근에 세액공제 뭐 한도가 뭐 IRP하고 뭐 늘어서 뭐 900까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월급 막 300, 400인분이 막 80, 90을 막 연금을 넣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목돈을 전혀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야 뭐 그렇게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인연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저 개인연금이랑 변액보험 같은 건 직장인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다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걸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탐 대실. 뭔가를 굉장히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달려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은근히 새는 돈이라고 네. 볼 수 있다. 5번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자, 5번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적 없는 저축. 목적 없는 저축. 세치어에서 퀴즈를 내셨던 게 이거죠. 네네네. 목적 없는 저축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축을 안 하진 않거든요. 다 예. 하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목적이 없어. 왜 했더라? 그러면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양심상 다 쓰긴 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저축이라는 건 결국은 모아서 어딘가 쓰게 됩니다. 모아서 차 바꾸든지 모아서 가방 사든지 모아서 여행 가든지. 저축이라는 거는 돈을 모아서 이게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모아서 소비로 가면 그냥 연기된 소비였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저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을 돈을 모았는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산,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한다. 그렇지. 아니면 뭐 집밖에 없나요? 네, 또 뭐 살수 있는 독립을 게? 한다, 예. 독립자금, 전세를 산다, 전세자금, 결혼을 한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이런 걸로 가는 게 사실은 저축인데 모아서 여행 가겠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모았다가 그냥 소비하는 거잖아. 게임으로 치면 이제 따다다닥 쓰는 거라 아니라 궁을 모아서 한번 쓰듯이.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예. 게임 아이템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면 예. 굉장히 게임 아이템 부자잖아요. 예. 그거 다시 팔 수 있습니까? 현금으로요? 네. 그거는 팔 수는 있는데 제가 투자한 돈에 뭐 아니 당연하지. 거의 그건 아주, 당연한데 아주- 어쨌든 현금화 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각 절차가 있긴 한데 완전한 합법적이면 게임 회사가 돈을 못 벌겠구나 참.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데 투자를 꽤 잘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니면 본인의 캐릭터를 팔 수 있나?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아이디 게임 아이디. 그렇죠. 아이디를 파는 분들이 오.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럼 투자네. 근데 그게 제가 드린 돈만큼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게임 세계에서는 이제 제가 선수 투자를 되게 잘해가지고 게임 아니, 근데 안에서는 뭐 당연히 밤에 쿨 다운 시키는데 썼으니까 뭐 다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깊은 수면을 위해서. 예, 저는 좀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번 주 세치어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김경필 쌤이 분석한 소비 MBTI에서 GRFQ 성향으로 부자 될 확률 1위로 뽑혔습니다. 아 정말 지금까지는 저 한심하게 보셨는데 GRFQ 성향 이거 사실 저 듣는 순간 이게 소름 진짜 돋았거든요. 배성재 씨가 GRFQ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나는 이걸 작가님한테 링크를 보내서 미리 좀 해봐라라고 알려드리면서 저는
배성재 씨는 아마 GRFQ가 나올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예측을 하셨어요? 예, 예측을 했어요. 예, 맞았거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배성재 씨가 직장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인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마인드.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ERFQ가 나오거든요. ERFQ 요? ERFQ는 뭐냐면 돈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고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 네. 일정한 금액을 쓰고 음식에 돈을 더 많이 쓰면서 조용히 보내는 스타일. 어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G와 E만 차이가 나는데 네네. 사실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고 좀 좋은 기회가 돌아왔을 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지. 예. 뭐 GRFQ가 나왔다고 다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 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 성공한다는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 보니까 대체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 뭐 이런 거니까. 그 정도 얘기했어요. 겨우. 예. 저는 지금 거의 사주짓이 들었는데 아침형 인간은 무슨 너무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이게 확률이 높다는 거는 예, 예. 16가지 유형이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예. 어느 정도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그 거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부자는 아마 안 해봤지만 GR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GI가 나오겠죠. 네, 돈 쓰는 게 아주 들쑥날쑥하겠죠. 어쨌든 너무 실망하진 마시고 알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무 꺾었나. 저렇게 잘 속아서 부자 되겠냐라고 하시면 저렇게 잘 써. 아, 예. 훌륭한 씨 댓글이 진짜 끝내주네요, 진짜. 자, 근데 MBTI는 뭐세요? MBTI. MBTI 예. 그냥 성격 MBTI, 예. 소비 MBTI 말고 성격 MBTI는 저는 ESTJ. ESTJ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는데 TJ는 부자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ESTJ 부자라기보다는 좀 깐깐하고 좀 관리형의 뭐 약간 이런 형태. 뭐 그런 이게 이제 영수증 때도 한번 했었는데 그 송은이 씨도 ESTJ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사장님. 네. 비보 사장님이시죠. 나랑 똑같다라고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오. 기억이 나요. 부자형 MBTI시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E가 나오면 큰 부자가 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E라는 거는 제가 직업의 특성상 절약하고 아끼고 뭐 이런 걸 매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네네. 사실 진짜 부자는 그렇게까지 아끼고 절약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할 땐 투자한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E가 안 나와. 아하. 돈을 많이 버는데 뭘 그렇게 맨날 들여다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G가 나와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맨날 쓴 걸 확인하고 어떻게 썼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은 사회초년생이면 E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아마 좀 돈을 벌면 G가 나온다 이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도 그 소비 MBTI 그 있거든요. 찾아보신 다음에 네네. 김병필 쌤이랑 김병필 쌤은 어쨌든 저보다 아래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저는 1위로 나왔는데 GRFQ 나오신 분들은 한번 뭉치시죠. GRFQ. 근데 이제 ESTJ는 제 기억에는 그 MBTI 중에 부자 넘버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 예. 그래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왠지. 예, 제 MBTI는 굉장히 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성격은요. 성격보다는 실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가 사실 부자의, 왜냐하면 ESTJ 이거는 정말 성격 얘기고 네네. 돈의 실질적인 관리와 돈을 소비하는 패턴을 보면 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GRFQ 이게 부자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청취자분들이 김경필 쌤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자 2부에 돌아와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침형 인간 그 정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뭐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너무 GRFQ가 나왔으니까 막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그거는 아니고 그 부자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잘 노력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얘기를 하셔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여 이미 확정된 운명론으로.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뭐 부자가 16 스타일 중에 하나인 사람은 무조건 사실은
사실 GRFQ가 많지는 않더라고 진짜. 저희가 통계를 내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12,000명인데 통계를 내요. 어떤 게 제일 많은가? GRSQ가 제일 많아. 지금 전체 12,000 몇 명이 여태까지 했는데 네. GRSQ가 제일 많고 GRFQ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은 아주 희소한 그런가요? 유형인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돈 관리의 신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꼭 필요한 일침을 날려줄 돈 관리의 신, 짠테크로 버티며 조금씩 돈을 불려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필 선생님께 궁금해한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 네. 욜로 비켜님이 최근에 플렉스 하신 게 있냐고. 짠테크 전문가가 플렉스를 하시도 하나 궁금하셨어요. 예. 플렉스 한 게 있느냐? 네네. 글쎄, 제가 사실 한 2년 정도 휴가 여행 이런 걸 전혀 못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 일이 많긴 한데 잠깐 네. 좀 그래도 잠깐 충전하고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주도를 지금 이번 달 말에 예. 저기 예약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우리 강아지 2마리하고 와이프하고 예. 넷이서만 갔다 오려고 그거 가는 거 그게 플렉스 비즈니스로 못 끊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행. 일주일 그런 걸 5박 6일. 플렉스라기보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 그냥 갔다 오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저한테는 그게 네, 그 정도가 플렉스다. 네, 한 2년 동안 어디 뭐 여행은 전혀 안 갔었고. 뭐 발리를 가신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뭐 저는 크루즈 여행 가신 것도 아니고 제주도 오면은 근데 왜냐면 예. 외국을 나가질 않아요. 저는 왜냐면 우리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을 외국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예. 갔다 하면 그냥 제주도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여행을 저는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 직장 생활할 때 미국에 뭐 투어가 아닌 출장으로 한 2번 갔다 온 거 말고는 미국도 투어로 갔다 온 적 없고 유럽도 아직 안 갔다 왔거든요. 뭐 특히 저희 큰 누님이 독일에 사시는데도 아직 한 번도 유럽은 안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싫어요. 야, 이게 30 통과가 안 됐군요. 유럽은. 그래서 아직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한번 그래 가보자라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소통하고 있는 우리 멘토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의 카톡에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에펠탑. 근데 이제 저는 그 에펠탑을 보면서 그래 내가 꼭 파리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왠지 살아있을 때 한 번 가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기더라고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언젠간 한번 가보자. 그래 뭐 파리 이 땡땡땡 거기만 빵집만 많이 다녔는데 그냥 네네. 진짜 파리를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직은 근데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나중에 그런가? 예. 근데 나중에 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낀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막 하고 싶은데 막 억누르면은 그게 이제 아끼는 건데 네. 그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네. 그 사진 찾아보면 되지. 작년에 저희 와이프하고 아들이 예. 유럽을 좀 놀러 가게 홈쇼핑 보더니 저거 예.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면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와, 지독하네요. 갔는데 예. 제가 어딜 가는데 그랬더니 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뭐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그러길래 내가 유튜브로 찾아서 다 봤어. 예. 4K가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 진짜. 내가 보다가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걸 계속 봤거든요. 예.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갔다 온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나중에 내가 갈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저걸 가서 실제로 저 돈 내고 가서 비행기 10시간 타고 가서 봐야 된다는 건가?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그럼 제주도 VR로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아지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집에 굴비 걸린 거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굴비, 예. 아니 굴비는 안 걸리고 저 생선을 자주 구워 먹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굳이 돈 내고 가진 않았다. 그래서 그럼 그 사모님과 아드님은 다녀오신 갔다 거예요? 왔습니다. 예. 아주 뭐 엄청 감동을 아주 뭐 그분들의 돈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독스럽네요. 그분들의 돈도 상당 거의 뭐 제가 준 거라고 봐야 되겠지. 이야, 진짜. 자, 그러면 임국화님 짠테크를 강조하시는데 자녀분들도 짠테크를 배워서 하시는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돈 관리 이건, 소질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예. 이건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건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 이건 안 돼요. 그래요? 아직은 또 좀 네. 나이가
이제 늘지 그렇죠. 않았기 아직 때문에. 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알바를 좀 하긴 하는데 그게 돈은 그렇게 아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아끼니까 내가 쓰지 뭐 이런 느낌 약간 아닐까요?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요즘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좀 뭐 자식 농사 대실패라고 하시면 예. 그러니까. 돈 벌어봐야 느끼게 된다. 그렇죠.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맞아요. 이게 그 또 돈을 다루는 마인드가 달라져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짠테크 실천하신 것 중에 이것까지 해봤다 하신 거 있네요. 999391님이.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70년대생들은 그 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이제 팝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어느 날 이제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을 딱 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예. 퀸이라든지 주로 이제 영국의 밴드 음악. 기가 막히죠. 아 너무 좋다. 안 되겠다. 아낄 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깔자. 그래서 잠깐만. 아니 무슨 그래서 아니 솔직히 뭐 아니 뭐 LP 저기 거의 골동품 그 LP 가가지고 한 장에 뭐 1,000만 원짜리 샀다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깔자면 그동안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들었어요. 왜냐면 출근 시간이 3.5km야. 뭐 어디서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3.5km 뭐 음악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3.5km 왜 못 들어요? 3.5km면 뭐 버스 타고 한 5-6정거장인데 그럼 뭘 그 들어요? 음악을 아니 그럼 뭐 들으세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집에서 TV나 뭐 라디오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듣는데 아, 그래서 공공재 안 전파, 되겠다. 공중파, 지상파로 나오는 음악이 있고 라디오에 다 음악 나오는데 내가 왜 사서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깔았단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 나 그렇게 싼지도 몰랐네. 그래서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반복을 해서 들으니까 예, 예. 이 음악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우연히 라디오에서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소름이 쫙 끼쳤는데 예.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별론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라디오에 그 팝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예.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우연히 딱 이런 음악이 있었지 이런 게 나와. 너무 소름 끼치게 좋아요. 나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근데 아니 뭐 이게 퀸 얘기 나오시고 막 근데 뭐 내가 참 이 얘기를 브리팝하기를 하면서도 저는 LP나 뭐 진짜 귀한 그때 당시에 처음 발매됐던 CD 뭐 미개봉한 비닐 뜯지 않은 걸 뭐 그걸 플렉스를 해가지고 내가 크게 이번에 한 막 $1,000를 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스트리밍을 뭐 한 달에 10,000원 그 이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동안 근데 그럼 라디오로만 저는 그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예. 고정비를 되게 싫어해요. 구독료.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 한 번 내는 거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든 뭐 괜찮은데 이게 계속 나간다는 건 항상 연간 단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3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36만 원 나가는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든 쪼개서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1년에 얼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쵸, 그쵸. 한 달에 얼마다. 그러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이걸 곱하기 12로 해서 1년에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년에 얼마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음악 스트리밍 가입하신 다음에 바로 해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일단 무료 체험만 하시고 그냥 아니 무료 체험은 아니고 결제는 했는데 예. 너무 이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반복해서만 듣다 보니까 다양한 음악을 안 듣고 계속 걔만 듣다 보니까 걔가 그 음악이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 안 엄청나게 되겠다.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음악을 못 들을 들었지 것 못했네. 같진 않으셔서 네, 그래서 3개월 무료만 하셨네. 그럼 OTT 같은 거는 요즘 필수적으로 다들 가입하지 않습니까? OTT는 저희 딸이 그 땡플릭스. 땡플릭스 깔아놔가지고 그거를 좀 보고 있어요. 따님 거에 얹혀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혹시?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안 된다 그러대. 내가 만약에 보는 시간에 걔가 접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유는 안 되고 네. 딱 한 1접속만 되는 그 베이직 근데 뭐 상품이나 보는 보네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던데 뭐 그렇게 엄청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그거 보통 그 조금 가격 몇천 원만 높여서 동시 접속 다 되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런 말 있지만 네오포비아라고 네. 이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진입하는 약간 장벽이 있어요.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 7, 80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안 써 이러면서 그거 한 단계만 넘어가면 잘 쓸 텐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저도 50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물론 하면 금방 하겠지만 그냥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안 하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셨는데도 엄청 잘 쓰시는데. 그렇죠. 예. 그건 네오포비아가 전혀 없으신
무슨 네오포비아 김규현 쌤 얼마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네오포비아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소비포비아 아닙니까? 소비포비아? 지금 약간 여기 와서 내가 보니까 음. 내가 너무 좀 내 캐릭터에 몰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과몰입인데요. 지금 그러면 그 땡플릭스 결제는 따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것도 아빠가 그럼 가끔 치고 들어오면 딸 거 끊어지고. 와 진짜. 아 내가 치고 들어오면 딸이 끊어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진 어쨌든 않지. 아빠가 보고 있으면 딸이 못 들어오고. 근데 뭐 자기가 보겠다 그러면 뭐 우리 집에서 왕이니까 뭐 어. 무조건 자기가 하지 마 이러고 자기가 하겠지. 와 채팅창이 심하다고. 예. 자식농사 잘하셨네라고 하신 분 있고. 잘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예. 충격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 89122님이 보내셨는데 돈 관리 씨는 언제부터 에어컨 드시나요? 아 이거 궁금하네 진짜. 아 요거는요. 월 기준으로 온도 기준으로. 아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집에 열이 많은 20살 넘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아드님. 예. 예. 얘가 아주 그냥 일찍부터 틉니다. 아 보통 몇 월쯤부터? 글쎄 뭐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선풍기는 한참 됐어요. 돌아가는지 아마 곧 며칠 사이로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아직 에어컨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에어컨이 이제 그 방마다 있고 예, 예. 거실에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아직 튼 적은 없는데 아마 자기 방에서는 좀 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공조 정도는 에이, 또 그건- 공기 관리나 그런 거는 그거는 뭐라고 네. 안 하죠. 예. 뭐 전기 요금이 뭐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거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와요? 예. 아이 그런 정도는 그 정도는 초월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선풍기를 돌리는 걸 권장한다. 권장은 아니고 선풍기 돌리는 건 봤는데 에어컨은 아직 못 봤어. 내 앞에서 안 틀었나? 아니 근데 그러면 안방에서는 안방에서는 안 틀어줘. 아 요즘 진짜 그렇게 덥진 않잖아요. 아 이건 지금 내가 뭐 아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에어컨 틀 정도로 더웠어요? 네, 진짜로? 저는 뭐 5월 초부터 무조건 풀가동. 아 예. 게임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닌가? 아 그건 맞아요. 그죠? 왜냐면 데스크탑이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으시 어떻게 하시지? 예. 그 아마 아드님도 좀 이렇게 컴퓨터를 아, 쓰시니까 에어컨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 떡집 관통하셨네. 이게 거의 컴퓨터가 거의 스토브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돈줄남께서 딱딱 정해주는 시간을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줄남이 딱정남. 자 돈에 관한 애매한 기준을 속 시원하게 정해주실 텐데 이거 참 궁금합니다. 럭키 H 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베텐에서는 경조사 비용을 13510이라고 해서 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혹은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숫자 단위로 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13510 법칙, 경조사비 사실은 괜찮은가요? 뭐 아주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예.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숫자 개념이 이거인 건 맞아요. 근데 13은 좀 아니고 13을 낸다는 건 뭐 그거는 아닌 거고 네네. 5, 10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국룰과도 같은 우리가 보통 친구는 10만 원, 지인은 5만 원 이게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국룰이다 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친구와 지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와이프나 엄마가 이름 알면 친구, 모르면 지인입니다. 거의 다 지인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지인이 압도적이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이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뭐 호텔이냐 예식장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음식값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통 10만 원 다음에는 보통 15는 없어요. 그렇죠.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15를 하면은 찍힐 수가 있어. 아, 얘가 20 하기는 아까웠나 보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찍히기 때문에 그냥 5를 빼먹었나 보다. 네, 그냥 10을 하든가 아니면 네. 진짜 의식을 한다면 20을 하든가. 15. 근데 20에서 25도 또 안 써요, 잘. 아, 20에서 바로 30이죠. 아하. 뭐 25를 했다든지 15를 했다 그러면 괜히 많이 하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 10단이고.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얘가 20 하기는 되게 아까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해주면 된다. 아하. 그렇죠. 야, 이런 경조사비에 있어서는 또 역시 예의 또 부분이고 약간 그 서로 불문율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또 굳이 깐깐하게 가시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40은 어떻게 생각해요? 40. 40은?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40만 원. 예. 40만 원은 살짝 40의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금액이 크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같으면. 예, 그러니까 이 뭐지? 50하기가 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으나 일단 금액이 40이면 일단 좀 후덕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10만 원 빼먹은 느낌, 슈킹한 느낌. 그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 같으면. 알겠습니다. 땡큐즈라고 하신 분 있고 블루링크업님 돈 잘 버는 솔로 40대 형님이 계신데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에 한 번씩 과금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인 얘기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루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선물도 주고 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네네. 직속 선배 생일 선물을 챙겨드렸는데 제 생일엔 아무것도 없네요. 다음부턴 저도 챙기지 말까요? 김경필 작가님도 누가 내 생일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체크해 두시나요? 생일 선물은 어디까지 챙기는 게 맞는지, 친구 생일 선물은 얼마가 적당한지 딱 정해주세요. 사실은 요런 사례를 저도 느낀 적이 있는 게 친구한테 이제 친구의 이 카땡에 그런 게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친구 좀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이 친구를 본 지도 오래됐는데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보냈어요. 예. 너무 고맙다고 하지.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내 생일이 돌아왔는데 걔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근데 약간 살짝 기분 나쁠 뻔했지만 내가 그때 걔한테 선물을 왜 보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걔랑 무슨 사회적 관계라든지 어떤 나중에 뭔가 기브앤테이크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 순간 걔가 걔 생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보낸 거라 저는 그냥 쿨하게 그냥 용서를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 직속 선배한테 생일 선물 챙겨드렸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선물 챙겨드린 이유가 뭡니까? 정말 뭔가 사회적 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보낸 건지 아니면 그 순간 생일을 확인한 순간 진짜 선배님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보낸 건지 생각을 해서 만약에 후자다 그러면 쿨하게 잊어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 관계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보낸 마음이 먼저였다면 그 선배가 챙겨주든 말든 계속 보내십시오. 오히려 나한테 보내지 않더라도 계속 보내라. 그럼 목적이 다르니까. 둘 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채팅창에 소인배는 아니시네라고 왔습니다. 예. 굉장히 그동안 소인배로 좀 포지션이 되어 있으셨나요? 뭐 소인배라고 해서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멘트는 대인배인데요. 예. 그렇죠. 선물을 꼭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그냥 관계에 있어서도 주는 게 좋고 선배와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계속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통키타르님 친구도 없고 여친도 없어요. 돈을 안 쓰잖아요. 연애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돈을 쓰였나요? 후여친은 저희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그 전 여친에 반대되는 말인데 이제 모쏠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친이 없었지만 나중에 생길 여친을 위해서 후여친과 연애하게 되면 데이트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지 경필쌤이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데이트 방법 노하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제가 연애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연애 기간이 길었다면 돈을 많이 썼을 텐데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한참 돼서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주로 무슨 도시락을 싸서 아침에 무슨 조저 영화 보는 데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쉬는 날. 왜냐면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만난 거지. 그래서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지독스럽네요, 진짜. 아니, 그게 돈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거 너무 찐으로 너무 웃는다. 진짜. 근데 그때는 돈 아끼고 그런 컨셉. 도시락 조조. 진짜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음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네. 그리고 좀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뭐 돈을 많이 썼냐 적게 썼냐라는 건 별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주로 그때는 영화관에 가거나 그다음에 카페가 그 당시 카페가 있었죠. 카페를 가거나 이게 아마 거기서 밥을 먹고 뭐 요 정도가 뭐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을 드셔도 이제 그 밥의 어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레스토랑 갔죠. 레스토랑을 항상 국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대학로 같은 데서 뭐 소위 말하는 그 당시로는 좀 파격적인 무슨 이태리 피자집 뭐 이런 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데이트 분위기에 어울리는 상급 레스토랑에 가서
뭔가 그렇게 하시고 그때는 참 물가가 쌌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비싼 건데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 간다 그러면 엄청 어마어마한 파인 가격. 다이닝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갔던 것 같고 이분이 물어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당하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소득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 월급에 문화 레저비를 15% 이내를 쓰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월소득에 예. 월평균 소득의 15% 이상 문화 레저비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그 연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른 친구 안 만나고 그 연인만 만나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그냥 15%를 다 데이트 비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데이트 할 상대가 생기면 친구를 다 일단 뒷전으로 하고 뒷전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면 한 15% 쓰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데이트 비용 한 달에 쓰는 거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뭐 나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쪽도 뭐 또 좀 45, 써야 50 되고 쓴다고 한 예. 1년이라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는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허. 근데 뭐 도시락 조조는 왜 근데 아 갑자기 그 생각이 이유가 났어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조조라는 500원을 아끼려고 그러신 목적은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아니, 보고 그게- 싶어서? 그게 이제 이문세 씨 노래에 보면 예.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무슨 노래죠? 예. 조조 조조 할인. 예. 그게 진짜 가사가 진짜 맞는 게 네. 우리 저 아침에 일찍 만나자.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일요일 하루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놀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일했죠. 토요일 날도 일을 해. 그러니까 5시, 6시에 퇴근해. 왜냐하면 높은 분들이 잘 안 가거든, 1시에.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못 만나.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만나는데 하루를 다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일 몇 시에 만날래? 그럼 뭐 늦잠 자고 2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또 통금이 있단 말이야. 와이프가 그 집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옛날에는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니까 늦게 만나버리면 오래 같이 못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아침 일찍부터 만나는데 그 영화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 짠돌이라서가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하루 그게 종일 뭐- 보고 싶어서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거는 그리고 뭐 로맨틱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조조 할인이면 얼마나 그게 할인된다고 뭐 그걸 예. 아껴요. 통금도 그 뭐 사회적 통금이 아니라 집안의 통금을 얘기 말씀하신 거죠. 딸들한테 왜 예.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거든.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가사에도 그게 있잖아요. 단지 조금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맞아요. 예, 그거죠. 예. 토요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만 놀아야 되는 날이 게 대부분이었고 맞아요. 토요일에도 이제 잘못되면은 오후 늦게까지도 늦게까지 일하고 근무하니까. 돌아야 되는 경우 있어. 사랑꾼이시니까 이거는 뭐 딴지 볼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게 점점 무슨 나 청문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일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스트리밍을 듣는 게 진짜 이거 거기가 최저점이었어요, 진짜. 내가 얘기해놓고도 진짜 그러네. 나 이거 진짜 예. 바로 좀 신청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은별님, 중소기업에서 5년째 막내로 일하는 중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오르긴 하지만 연차대로 월급이 오르진 않네요. 다른 방송에서 직장인 3년 차면 1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던데 나이별, 연차별, 소득별 저축금액 딱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잘못 알고 계셨는데. 3년 차 1억 어떻게 네, 그건 먹어요? 안 되고요.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금리로 한 달에 한 153만 원 정도 저축해서 5년 딱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 이게 1억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높은 기준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머니 트레이너로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 안 하고 널널하게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진짜 문지방 넘나들듯이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준을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5년에 1억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죠. 예, 뭐 안 되면 6년 7년에라도 1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50여만 원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매달 5년 정도면 1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뭐 이제 연봉이 그거보다 훨씬 적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고점 기준으로. 예. 이분이 나이별, 연차별 이렇게 정해달라 그랬는데 네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 먹고 연차가 늘고 월급이 오른다고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처음에 세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 원을 버는 사회초년생이 있는데 네. 그냥 죽을 각오로 정말 미친 척하고 200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초반에. 예, 근데 400, 500 버는 직장 상사들 200 할 것 같습니까?
못할 못 하거든요.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초반에 세게 해주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 상황을 좀 터프하게 만들어서 막 미치겠네 그러다가 내년에 월급 한 10만 원 오르면 10만 원 살림이 피는 거야. 그게 기쁨이지. 처음에 그냥 아예 나는 지금은 정말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나중에 좀 돈 벌면 할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아까 153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153이 사실 좀 만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53만 원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128을 하세요. 128만 원이요? 128을 한 다음에 대신에 153을 5년 해야 1억이 되는데 나는 153이 힘들어서 128을 했다. 그러면 대신에 128하고 내년에 월급 오르면 딱 10%만 더해. 12만 8천 원. 12만 8천 12만 8천 원짜리 적금 하나 더 하는 거야.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또 10% 12만 8천 원짜리. 요렇게 해서 5년을 가면은 요것도 1억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153만, 늘려서. 그러니까 153만 원을 5년을 하면은 좀 무리니까 예. 128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딱 12만 8천 원짜리 적금 하나 딱 더 들고. 더 들고. 그 다음에 또 12만 8천 원짜리 적금 하나 더. 요런 식으로 가서 딱 5년 가면 1억 되는 거예요. 이게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오히려 이제 뭐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초년에 모으는 게 오히려 맞아요. 더 많고 그때 종잣돈이 그때 종잣돈이 매우 생깁니다. 중요하다는 말씀. 그거는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월급 많은 분들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그래도 나는 최소한 400, 500은 넘는다.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년에 1억을 한번 모아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3년에 3년에 1억. 이거 좀 쉽진 않겠지만 자 260만 원을 저축을 하세요. 예. 260, 한 달에. 한 달에. 예. 260만 원을 저축을 해. 그 다음 해에 월급 오르면 10%인 26만 원만 하나 더 해. 예. 그리고 그 마지막 3년 차에 또 26만 원만 하나 더 해.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3년 후에 1억 800이 나옵니다. 1억 800. 네. 3년에. 자, 그럼 1억 모았죠? 1억 모으고 남는 돈 800이잖아. 이 800으로 북중미 월드컵 보러 가면 돼. 아니 아까 목적 없는 저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았잖아. 예. 그러니까 1억은 목적 있는 저축을 하고 예. 1억 모은 나한테 800만 원 보상을 하라는 거지. 그 정도로. 그냥 질르고 여행 떠나지 말고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의 여행 자금을 들여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최소한 한 5천만 원을 모아온 사람한테 보상을 500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행을 가냐 이거야. 지연된 소비 800 정도는 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북중미 월드컵 지금 며칠 남았나 보니까 한 1110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야 이거 엄청난 네. 동기부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3개국 공동 개최. 맞아요. 48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을 맞습니다. 치릅니다. 자,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 계시지만은 진짜 이 월드컵은 꿈의 무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데 26년에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260입니다. 아. 그리고 매년 26만 원씩 두 번만 증액을 하면 정확하게 월드컵 비행기 티켓과 관람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코노미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아시나요? 월드컵 때 되면 숙소값이 2배로 올라요, 보통. 그러니까 예. 260만 원 1년을 하고 예. 그다음에 26년 20 그다음에 26만 원 더 해서 2년을 했다. 그러면 그 욕심 나잖아요. 한 1년만 더 버티면 갈 수 있잖아. 그때 이제 숙소 예약하고 미리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거는 항상 하면서 꿈을 꿔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게 꿈을 꾸는 저축. 한 번만 냈는데 260만 원 벌써 나는 월드컵 가서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적금이에요. 이게. 야, 이건 굉장히 솔깃한데요. 네. 그래서 26적금이에요. 이게 26적금. 26적금. 2026년 월드컵을 가기 위한 26적금. 혹시 상품 만드신 거 아니죠? 만든 건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 예. 핫땡 은행하고 같이 좀 어떻게 만들어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핫땡은행이 또 축구협회 그렇죠. 네, 네. 메인이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예. 전화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경필 투어. 그렇죠. 제가 깃발 들고 예. 자 26적금 가입해서 만기 타신 분들 같은 비행기 전세기로 갑니다. 경필 선생님이랑 가면 근데 막 그 점심 시간에 모였는데 야, 그 주먹밥 하나 먹어. 아니 800만 원 음악 서로 하나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불러. 뭐 이러고. 800만 원 경비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260이나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고 예. 나같이 진짜 이렇게 월급이 작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115만 원씩 적금을 합니다. 115만 원이요. 115만 원 적금. 예. 요 7년 후에 2030년 월드컵 보러 간 거. 괜찮죠? 115만 원 딱 저축해서 예. 7년 후에 2030년 월드컵은 더 설렐 수밖에 없어요. 1억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800. 1억 800이 되니까 또 1억은 모았으니까 1억은 재투자하고 예. 1억 모은 나한테 800만 원 보상. 오. 이거. 야. 근데 이 2030년 월드컵이 더 설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어디서 열리는지 아직 미정이야. 근데 아마 남미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아요. 남미면 조금 멀긴 한데 비행기 값이 조금 더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 117을 할까 그럼? 이거 빠져드는데 이게 아이. 월드컵이 걸려 있으니까 월드컵 판타지가 확 들어가네. 저축은 그 꿈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 이렇게 상상하면서 재밌게 게임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허. 저축을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설레는데. 제가 왜 돈 모으는 거에 재미에 빠져서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냐면 난 늘 행복해 그냥. 돈 늘어나는 것만 보면 세상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이거죠. 야, 그러면 진짜 1억이 딱 모아지는 쾌감과 월드컵에 내가 내 돈으로 그렇죠. 7년 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간다는 어떤 그 대단한 성취감이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냥 카드 긁고 와서 응원한 사람과 1억이라는 돈을 7년간 모은 다음에 나의 보상으로 온 사람이 마인드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야, 이건 이거 절대 다르죠. 거기서 본 골은 정말 인생 최고의 골이겠네요. 진짜 이건 그땐 누가 골 넣으려나 2030년에는 좀 계산이 안 되네요. 이강인 선수가 넣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는 2030년에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강인의 골을 본. 그 이강인 선수 이강인이 주장이겠네요 그때쯤에는. 동기부여되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월드컵 중계하러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가끔 옆자리에 외국 분이 앉아 계시면 그런 분들이 다 월드컵 보러 가시는 외국 분들, 그냥 팬들, 막 파라과이에서 뭐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막 오시는 분들이 다 자기는 4년 동안 이거 보려고 돈을 모았대요. 네. 그거 봐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1억을 모은 다음에 그 그렇지. 보상을 별도로 네. 해서 모은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위해서 계속 네. 돈 모아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은 카드로 긁고 보고 와서 갚는 사람보단 나아. 그쵸.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충분히 내가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보상으로 당당하게 가자라는 야, 거죠. 이거 진짜 괜찮네요. 솔깃한데 26년, 30년. 30년은 왠지 남미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인소님이 보내셨는데 네. 통장 쪼개기를 하셔서 일단 통장 4개 만들었습니다. 네. 월급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 카드 할부금 나가는 통장이 꼬여서 그냥 통장 4개로 돈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통장 이렇게 나누는 거 맞나요? 딱 정해주세요. 이게 일단은 그 통장의 용도를 정확하게 역할을 부여해야 돼요. 월급 통장의 역할은 뭐야? 월급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적금이나 보험료 빠져나가는 용도. 이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무조건 월급 받는 용도, 그 다음에 거기서 저축 빠져나가는 용도. 이게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월급은 통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잔고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들어오고 나서 뭐 저축이나 보험료 빠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한테 예산을 이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비 통장에 붙여야 됩니다. 네네. 내가 나한테 한 달 용돈과 생활비를 주는 거야. 그게 생활비. 네. 자, 그 다음에 매달 똑같이 쓰는 생활비도 있지만 갑자기 계절적으로 쓰는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뭐 휴가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겨울에 옷 사는 거라든지 이런 특정 계절에만 나가는 비정기적인 지출이 있죠. 이런 지출은 따로 모아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벤트 자금 통장. 그럼 이벤트 자금 통장에 돈을 모아놔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50만 원 정도를 이벤트 계절 지출로 쓰거든요. 뭐 쓰세요? 네, 뭐 여행, 그 다음에 생일들 챙기는 이벤트, 겨울에 옷 사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뭐 요 정도. 자동차 보험료, 그것도 이벤트. 옷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옷은 이제 좋은 옷 사시나요? 그러니까 옷은 평상시에 쓰는 생활비에서 계속 사지만 겨울에 옷은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건 좀 따로 이렇게 11월, 12월에 사는 거는 조금 더 쓰는 편이니까 그렇게 따로 모아놓는 거니까 72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60만 원씩 월급날 그 통장에 돈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딱 3가지로. 근데 그러니까 뭐 4가지로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부여를 해주시면 되죠. 월급 통장은 월급 받는 용도. 그다음에 생활비는 생활비. 매달 쓰는 생활비 모아두는 통장. 그다음에 이벤트 통장은 매달 쓰는 통장이 아니라 명절, 휴가, 여행, 이벤트, 뭐 재산세 내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 내는 이런 계절적 지출만 모아놓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계절적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절 지출 통장이 따로 있어야 항상 똑같은 평상시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현질 통장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명품이나 뭐 네. 약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만 브랜드 가치나 뭐 이제 개인의 만족도 때문에 비싼 물건. 비싼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소비를 안 하세요? 저희 와이프는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저는 뭐 명품이라는 거가 딱히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네. 없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무슨 무슨 땡 네네. 무슨 그 패딩? 볼펜 볼펜이요? 볼펜. 뭐 그런 예. 거 한 번 있었고 몽땡랑. 예.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뭉클한 무슨 패딩 있잖아요. 패딩, 예. 그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입고 다녀서 사실은 와이프가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면서 자꾸 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크가 좀 너무 눈에 띄어서 네. 그건 안 샀던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명품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집에는 몇 개 있습니다. 뭐 저희 와이프나. 가족들은 좀 사시는 네, 좀 편인데 있어요. 네.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삼심제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작용이. 그러니까 삼심제가 내가 삼심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하고 한 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예. 프로세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저를 막 들들 볶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체화가 됐기 때문에 네. 막 힘든 너무 기뻐요. 고뇌의 단계가 아니고. 뭔가를 살려고 했다 잘 참았을 때 그게 마치 나의 전체 수익 같은 느낌? 예. 1% 주식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쓸데없는 거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 핸드폰 교체 주기는 얼마나 되시죠? 핸드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얼마 전에 케이스를 갈았더니 사람들이 다 새로 샀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케이스가 굉장히 좀 시커매질 때까지 쓰다가 요 케이스를 바꿨는데 네네. 안에가 너무 깨끗하니까 어쩌도 그러니까 꽤새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기를 여쭤본 거거든요. 요게 그거예요. 20인가 그럴 거야. 2020년에 사신 거 3년 동안 쓰고 계신 거네요. 쓴 것 같아요. 보통 3년 정도 쓰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는 그냥 더 보통 쓰실 한 거예요? 3, 4년 정도에 그 전에는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뭐 글쎄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서 예. 더 하실 생각이에요? 현재 그 가족 결합 뭐 이런 서비스로 해서 지금 통신 요금이 29,000원 나옵니다. 29,000원. 29,000원이요? 29,000원. 제가 혹시- 제 유튜브에 혹시 29,000원 나온다고 썼더니 예.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 2만 원도 안 나와요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혹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이유가 그 폰 빌려 쓰세요? 대중교통? 예. 아니요. 지나가는 분들 저 김경필인데 폰 좀 잠깐 빌려 잠깐, 뭐 그런 제가 식으로 잠깐 하세요? 핸드폰 아니 예. 그러진 않습니다. 뭐 요즘 뭐 데이터 무제한 해도 이렇게 요금이 낮아요. 그래요? 저는 막 8, 9만 원 나오던데. 그건 아마 뭐 어떤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있어서 그럴 거고 요즘 알뜰폰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10,000원 안 되는 것도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BS 와이파이 비번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여기 그렇게 뭐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아까 별다방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모네모 감마지님이 결혼 준비할 때 많이들 싸운다던데 어차피 드는 돈이가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나을까요? 싸우더라도 여친 설득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직 여친은 없지만 이분도 이제 후여친. 근데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도 결혼 준비할 때 싸우셨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뭐 싸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인생에 한 번뿐인데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인생에 한 번뿐인데 라고 지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인생에 한 번뿐이야 지금. 잘 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사실 몰입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인생이 한 번뿐인데라고 자꾸
사실 본인을 좀 설득하거나 본인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인생에 한 번뿐이다라는 말은 은근히 흔한 말이다. 흔해 빠진 말이다. 그렇죠. 많이 하는 말이다. 다 한 번이다, 거의 다. 알고 모든 게 보면. 한 번이에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한테는 하기 쉬운데 아, 결혼할 때 신부한테 할 수 있을까요? 신부한테. 예, 그리고 장인 장모 예비 장인 장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소비 MBTI를 해보고 예. 돈 궁합을 좀 맞춰본 다음에 결혼을 하면. 그죠? 아 그래요? 아 그럼 GRFQ는 그 돈 궁합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럼 누구냐면 EISD. EISD 네. EISD가 그렇죠. EISD가 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네네. EISD가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이게 EISD가 어떤 성격이냐면 뭔가를 막 사들이는데 돈을 많이 쓰고 굉장히 바깥의 외부 활동을 좋아해. 가만히 있질 않아.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돈 관리는 되게 짠돌이처럼 막 잔소리를 하면서도 어허. 자기는 돈을 막 들쑥날쑥하겠어. 아. 그런 사람이 배성재 씨랑 만나면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하 에이스드 예 알겠습니다.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MBTI 궁합과는 또 아예 다른 느낌이네요. 반대되는 느낌이 더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아. 아 알겠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안 싸우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싸운 것 같진 않아요. 예. 결혼 준비할 때 싸웠다기보다는 사진 찍을 때 좀 싸웠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을 때 그게 사진 찍는 게 되게 옛날에도 힘들었잖아요. 하루 종일 찍잖아. 막. 맞아. 메이크업하고. 힘드니까 그 신부가 막 지쳐 있고 힘들잖아. 그럼 빨리 이게 좀 힘들었지. 이러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그걸 그걸 잘 못해 뭐 안 데려도 좀 하여튼 뭔가 좀 약간 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네. 그걸 좀 안 해줘갖고 삐졌던 기억이 나요. 케어를 끝까지 그냥 똑바로 안 너무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든. 그게 하루 종일 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었지 막 그러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원래. 근데 그런 걸좀 내가 그때 안 해줬던 것 같아. 뭐 돈 안 써서 그런 건 또 아니네요. 그냥 약간 의외로 또 사랑꾼이시고 예 자식들에게는 또 굉장히 프리하시고 예 돈줄을 내는 거는 이제 결국은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2030들에게 그럼요. 타겟을 많이 맞춰서 맞아요. 진짜 많은 설파를 또 하고 계신데 이게 충격적으로 이게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 듣는 내용들. 야 근데 가장 역시 기억에 남는 건 26년 북중미 월드컵과 그렇죠. 2030년 뭐 남미로 예상될 수 있는 아직 미정된 그 월드컵을 위해서 저는 이걸 그냥 허튼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했어요. 아, 260만 원 넣었어. 지금 넣으셨어요? 네. 그리고 물론 260만 원을 새로 넣은 건 아니고 원래 하던 적금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그 차액만큼 해서 260을 넣었어. 그리고 저는 갈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 오시는 거예요? 북중미 월드컵은 보러 간다. 카타르 1억 모으고 나서. 카타르는 안 오셨어요? 카타르는 안 갔죠. 월드컵 한 번도 안 오셨죠 현장에? 그렇죠. 월드컵 뭐 TV에서 다 중계해 주는데 뭐. 그 친근한 배성재 씨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또 하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북중미 월드컵은 온 가족이 또 함께 한번. 그것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혼자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적금을 260밖에 안 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1인분이네요. 그거는 생각을 그렇다고 뭐 모든 가족당 한 명씩 1억을 모으고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고. 그렇죠. 일단은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가게 된다면 아들하고 가게 되지 않을까. 아들 너 265 이번 달 넣었어 안 넣었어? 딸 너도 넣었어 안 넣었어? 막 그렇게 이러시고. 못하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는 못하고. 한 1억 정도 모으면 그 정도면 좀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드님과 이게 사실 아빠와 아들이 축구 보러 간다는 그 여행은 진짜 그건 인생에 진짜 해볼 만한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따님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전혀 관심 없죠. 그래도 이제 월드컵 때 한국 경기는 가서 보면은 이게 느낌이 다른데. 그럴 수는 있겠죠. 누가 이겼어? 뭐 이러던데. 요번에도요? 네, 뭐 우리나라가 했는데.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한 거는 그렇게까지 응원을 안 하던데. 그러니까 새벽이면 이번엔 이번에 월드컵을 제가 그 유럽을 네. 아들하고 간 기간에 월드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혼자 강아지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에 16강 진출하는 경기가 뭐였지? 포르투갈이었나? 포르투갈전. 그 전을 내가 혼자 맥주 놓고 혼자 강아지랑 혼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유럽을 가가지고. 좀 저기 광화문에라도 좀 나오시지. 아유.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촛불 들고 막 그거 할 때도 안 갔어요. 거기.
마음은 가고 싶었으나. 아니 근데 이제 그 축구는 또 같이 보는 느낌. 아파트에서 막 단지에서 울리잖아요. 근데 요번엔 안 나더라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 그래요? 네, 요번엔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우와 하면 막 이 소리가 확 나잖아. 나도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안 나더라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교통비가 나가니까 안 가신다. 그런 건 아니고. 할증 붙죠 새벽에는. 아이 나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이거. 한번 듣고 오셨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오늘은 신과 함께 돈 관리의 신인 김경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여쭤보고 싶은 건 또 많고 질문도 많이 왔는데 한 반도 지금 못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도 빠르게 알려주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알려주신 거는 반드시 메모하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을 모으는 거, 특히 1억 800을 모으는 거. 그 800이 굉장히 지금 군침이 흐르네요. 예. 알찼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네. 베텐 진짜 포텐이 팍팍 터지는 이런 베텐 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예. 또 워낙 배성재 씨를 개인적으로 또 저희 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반가웠고 또 이 댓글 올라오는 거 자체가 너무 위트 있고 진짜 재치 있는 분들이 너무 많네. 네, 진짜 정말 훌륭하다. 아까 너무너무 재밌었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들도 GRFQ 꽤 많으실 겁니다.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GRFQ 모임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자, 아무튼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눈코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더 엄청난 자산가가 되셔서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경필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토요일 베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행의 신이네. 아우, 무슨 이런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네. 아니. 괜찮았어요? 네. 사진 한 장 찍고, 자, 같이 기념으로 어딜 배경으로 찍까? 책 책, 갖고 들고 책. 찍까요? 네. 그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매는 오늘 안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맞네. 오늘 뭐 이걸 또 내일 모레도 가잖아요. 네. 내일 모레 좀 들고 가야 되나? 대본? 먼저 따고 가시면 저는 좀 다음 부분. 또 뭐 하셔야 된답니다. 다음 녹음이 힘드시겠죠. 예. 아이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와주셔서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뵙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나 저기 좀 갔다 올게.